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80문제 최종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석 확인. 본인의 자석이 맞습니까? 확인 클릭. 응시자 신분 확인. 감독관이 신원 확인을 완료할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작 안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험 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확인 클릭. 교시 대기. 시작 시간에 맞추어 시험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1번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요. 1. 조심성의 증가. 2. 우울증 경향의 증가. 3. 내향성의 증가. 4. 경직성의 증가. 5. 의존성의 증가. 정답은 3번 내향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네, 젊었을 때는 왕성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심적 에너지가 밖으로 향한다면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심적 에너지가 안으로 파고드는 내향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심성의 증가는요. 너무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서 때로는 중립을 지키고도 한다라는 특성이 되고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우울증 경향의 증가는요.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같은 신체적 증상과 기억력 저하, 흥미와 의욕 상실 등의 심리적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 싫죠, 그죠? 네 번째 경직성의 증가는 뭔가 뻣뻣한 느낌이 들어요. 익숙한 태도를 고수하고 융통성이 하나도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의존성의 증가도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등등으로 다양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부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2. 독거 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3. 가족 부양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5. 빈둥지 증후군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 네, 정답은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1번에 고부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아니죠.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서 여전히 고부 갈등이 존재한다가 되겠습니다. 필연적이다라고도 하죠. 2번 독거 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아니죠.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 부양의 인식은 점차 낮아지고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다섯 번째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독립해서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경험하는 슬픔이나 외로움이 되겠죠.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3번 노인 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며 심신,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1. 노인보호 전문기관 2. 주야간 보호센터 3. 노인학대 신고센터 4. 정신건강복지센터 5.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정답은 5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되겠습니다. 쉼터 생활 지원, 치유 프로그램 제공, 의료비 지원, 전문 상담 서비스 등의 일을 하고 있고요. 구분하실 거는 1번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은요. 학대 당하기 전부터 노인 학대 예방과 그리고 노인 인식 개선 등을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분하시고요. 4번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등을 제공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은요. 1. 양로시설 2. 노인 공동 생활가정 3.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 4. 노인 복지주택 5. 노인 요양시설. 정답은 5번 노인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찾으시오 하시니까 요양부터 찾으셔야겠다. 그죠? 3번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과 노인 요양시설이 의료복지시설이 되겠죠. 차이는요. 그렇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권과 그래서 9인 이내가 되겠고요. 5번에 노인 요양시설은 10인 이상이 되고
입소시켜가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가 일반 노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이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급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복지시설이 아니고 의료복지시설이다. 그래서 구분을 좀 했습니다. 답은 노인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5번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이나 친족은 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은 할 수 없다. 2.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번 인지 지원 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조정되었다. 4. 등급한정위원회는 장기 요양 유효 기간을 12개월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심신의 기능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는 장기 요양 4등급에 해당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인지 지원 등급은요, 경증 치매 어르신이 그렇죠.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 요양 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1번 노인 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 친족도 할 수 있고 이해 관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가입자는 국민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가 되겠죠. 4번의 등급한정위원회는 장기 요양 유효기간을 필요시 12개월 범위에서 가감해서 조정할 수 있다. 12개월이 아니고 6개월 범위에서 필요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최소 유효기간 2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5번의 심신의 기능상해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4등급에 해당한다. 아니죠. 3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진상, 부인 기억나실까요? 1등급 전증으로 2등급 상당히 많이 3단계 그렇죠. 부분적으로 4등급 일정 부분 그렇죠. 3등급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6번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는요. 1. 방문 요양 2. 방문 간호 3. 주야간 보호 4. 단기 보호 5. 기타 재가 급여 정답은 5번 기타 재가 급여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그렇죠. 복지 연구 금액 또는 대여가 되겠죠. 재가급여 중에 하나가 해당되기도 하고요. 총 재가급여는 6가지죠. 재가급여 중에서 1번의 방문 요양은요.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방문 간호는 방문 간호 지시서가 있어야 되고 요양보호사는 할 수 없죠. 3번의 주야간 보호는요. 하루 중에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간을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이나 다른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고요.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그렇죠. 보호를 합니다. 5가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방문, 목요까지 하시면 재가급여 6가지가 되겠습니다. 7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 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1. 말벗 2. 격려 3. 위로 4. 생활상담 5. 편지 대필 정답은 5번 편지 대필이 되겠습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 중에서 의사소통 도움인 것은 하고 물어보았죠. 그래서 정서 지원 서비스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벗, 격려, 위로 두 번째가 생활상담 세 번째가 의사소통 도움 중에서 그 하위 항목이요. 책을 읽어주거나 편지를 대신 써드리거나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편지 및 신문을 전달하거나 홀벨 대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벗으로 가셨으면 안 되겠죠. 그죠? 말벗은 하위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면은 표준교재 페이지 찾아서 체크하면서 이해하시고 암기합시다. 8번 다음 자리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편마비 대상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지지를 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와 옷 입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 관찰자 2. 숙련된 수발자 3. 옹호자 4. 동기유발자 5. 정보 전달자 네, 정답은 4번 동기유발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지지하고 격려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되겠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9번 다음 내용에서 노인의 인권 보호가 침해당한 것으로 옳은 것은 요양병원에서 입소 노인을 침대 등에 손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어둔다. 1. 일반적 기본권 2. 일반적 경제권 3. 자유권적 기본권 4. 노동권적 기본권 5. 사회권적 기본권 정답은 1번 일반적 기본권이 되겠습니다.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되겠고요. 그 하위 항목으로는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과 노예제도의 금지, 고문금지, 법 앞에서의 평등, 차별금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자유와 안전에 해당되는 항목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요양병원에서 입소 노인을 침대 등에 손목을 묶어서 사진처럼 억제대를 하신 거죠. 발을 묶어서 난간에 고정을 해버리셨습니다. 그죠?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노인의 인권 중에서 일반적 기본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시설 대상자가 표현하고 있는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는요. 대상자, 내가 요양원 들어오기 전에는 복지관에서 붓글씨를 배웠는데 점점점 요양보호사, 복지관에 가서 붓글씨를 배우고 싶으세요? 대상자, 내가 걸어갈 수가 없으니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있나? 내가 안 가는 것이 모두한테 편하면 나가지 말아야지.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생활할 권리 5.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 정답은 5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 키워드가 자유죠. 그래서 노인의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에 침해받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붓글씨를 배우고 싶으신데 다리가 아프시고 걸어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나가지 못하셨죠. 그리고 하나 더 예시는요. 다른 생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나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례가 여기 시설에서는 문화생활, 말이 좋지 그런 거 없어. 기저귀나 갈고 TV나 보고 약이나 먹고 그게 다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꼭 페이지 열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11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노인의 거주지 주변을 통제한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1. 유기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자기 방임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5번 신체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12번 성희롱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가족에게 비밀로 한다. 2.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3. 대상자의 행동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한다. 4. 가족에게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 5.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정답은 2번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가 되겠습니다. 성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겠죠. 1번에 대상자의 가족에게 비밀로 한다. 아닙니다.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할 것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거고요. 3번에 대상자의 행동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한다. 아닙니다.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셔야 되겠고요. 4번에 가족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 아닙니다.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5번의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하시는 것보다는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서 기록을 해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3번 대상자가 식사 후에 양치질을 거부할 때의 대처 방법은요. 1. 거부하면 그냥 둔다. 2. 입안에 물로 헹궈준다. 3. 간식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4. 치약과 칫솔을 손에 쥐어주고 기다린다. 5.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로 시행한다. 정답은 2번 입안을 물로 헹궈준다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51쪽에 요양보호 대처 사례모음 4번에 보시면요. 대상자가 양치질을 심하게 거부할 경우 양치질의 필요성을 설명하시되 싫어하시면 입안 헹구기를 하는 등의 방법을 바꾸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5번처럼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가 아니겠죠. 14번 회음부 재척 시 대상자가 부끄러워하며 도움을 거부할 때의 대처 방법은요. 1. 청결을 위해 무시하고 시킨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4. 대상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다음으로 미룬다. 5.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시킨다. 정답은 5번입니다.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시킨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있는 환경이 들진 않았는지, 가려지진 않아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닌지 스크린을 쳐주시거나 커튼을 쳐주시면서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도 싫다고 하시면 본인이 스스로 물수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15번 다음의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키지 못한 윤리적 태도는요.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대상자에게만 전화로 금일 서비스를 주말에 대신하기로 양해를 구하고 쉬었다. 1.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 2.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 무능력 태만한 행위. 3.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4.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5. 대상자를 존중하고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정답은 3번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 김씨가 요양보호사로서 지키지 못한 윤리 원칙은요. 최근에 윤리적 태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딸이 요양보호사에게 어머니가 점점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였지만 요양보호사는 시설장에게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 1.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5.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정답은 3번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컨디션이, 그러니까 증상이,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졌는데 그걸 들으시고 시설장에게 전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시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17번 상체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에게 많이 오는 어깨 통증 예방 운동법으로 옳은 것은 1. 같은 동작은 2에서 3회 반복하는 것이 좋다. 2. 동작과 동작 사이를 쉬지 않고 계속한다. 4. 모든 동작은 1분간 유지한다. 4. 근육 운동은 삼가고 스트레칭 운동은 매일 한다. 5. 등 뒤쪽에서 수건의 양끝을 잡고 수건을 지그시 잡아당겨 유지한다. 정답은 5번 등 뒤쪽에서 수건의 양끝을 잡고 수건을 지그시 잡아당겨 유지하는 어깨 운동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1번의 같은 동작을 2, 3회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5에서 10회 반복을 하시고 동작과 동작 사이는 쉬지 않고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고 5에서 10초 쉬어주시고 모든 동작은 1분간 유지한다가 아니고 10에서 15초 유지를 합니다. 국민체조 많이들 해보셨죠? 계속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에서 15초가 긴 것 같지만 그렇게 또 긴 시간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5에서 10, 5에서 10초 쉬고
5에서 10에서 15초 유지. 세 가지가 중요한 스트레칭 방법이 되겠네요. 4번의 근육 운동은 삼가고 아닙니다. 근육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을 번갈아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수건으로 당기는 것은 스트레칭 운동이 될 거고요. 근육 운동 같은 경우는 푸시업 있죠. 엎드린 상태에서 어깨를 폈다 오므렸다 하시는 거는 근육 운동이 되겠지요. 18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소화기계 질환은요. 장습관의 변화와 장폐색, 설사와 변비, 혈변, 직장 출혈, 점액, 분비. 1. 위암 2. 대장암 3. 췌장암 4. 맹장염 5. 궤양성 대장염 정답은 2번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좀 주의하실 거는 혈변, 대변에 피가 나오고 직장, 시뻘건 아주 피가 나오고 점액 분비, 끈끈한 액체가 나오면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겠죠. 주의하실 거는 위암 같은 경우는 출혈, 혈변도 있으면서 그리고 토혈까지 있는 거. 토를 하시는데 피가 나오는 거죠. 위아래 다 피가 나오는 거는 위암의 증상이라는 것도 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19번 대상자가 수차례 설사 후에 피부가 건조하고 힘이 없다고 합니다.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사제를 바로 공급한다. 2번 따뜻한 녹차나 홍차를 제공한다. 3번 음식량을 늘린다. 4번 고섬유소 고지방 시계를 제공한다. 5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한다. 정답은 5번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수분 섭취를 한다가 되겠습니다.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을 끓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1번에 지사제를 바로 공급한다. 지사제는 그칠지죠. 설사를 그치는 약물이다. 제가 나오면 약제제니까는 항상 처방을 받아서 드려야겠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지사제를 복용하셔야 되고 초기에 설사를 할 때 웬만하면 지사제 같은 경우는 복용을 안 하는 게 더 좋기도 합니다. 설사를 하면서 미생물을 빼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따뜻한 녹차나 홍차를 제공한다. 카페인이 들어서 좋진 않습니다. 매운 후추나 카페인이 든 음료수는 피하는 것이 좋겠죠. 3번에 음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줄여주시고 수분은 충분히 마셔주시고요. 고섬유소나 고지방 시계 같은 경우는 장 운동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번 폐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여러 가지 약제를 동시에 투여하진 않는다. 2.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당 검사를 실시한다. 3. 치료 기간은 일주일이다. 4.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그만 먹어도 된다. 5. 결핵은 감염성이 매우 낮다. 정답은 2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당 검사를 실시한다가 되겠습니다. 간 기능 검사를 하는 이유는요. 폐결의 약 자체가 항결핵제가 굉장히 독하기 때문이고요. 객당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아침 첫 가래를 뱉어서 결핵군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1번은요. 여러 가지 약제를 동시에 투여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동시에 투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열이라든지 발진이라든지 소양증 등의 부작용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해서 보고를 해주셔야겠고요. 치료 기간은 일주일이다 아닙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4번 증상이 좋아지면 기침을 멈추면 약을 그만 먹어도 된다 아닙니다. 마음대로 중단하시거나 줄여 드시면 결핵균이 그 약의 그런 거를 넘어서는 거죠. 내성이 생겨서 슈퍼결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약은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중간에 끊어버리시면은 다시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완치될 때까지 격리를 한다라는 문장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이제 기침 같은 또는 객혈 같은 증상이 있으시다가 한 달 정도 복용을 잘 하시면은 감염성은 사라집니다. 대신에 6개월까지 장기간 치료는 들어갈 거고요. 5번에 결핵은 감염성이 낮다 아니죠. 감염성이 있으므로 접촉 후에 2주에서 1개월 후에 잠복기가 있거든요. 엑스레이라든지 가래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결핵은 자주 나오기도 하니까 꼭 중요하게 봐주시고요. 21번 빈혈로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요. 1. 영양주사를 마친다. 2.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한다. 3. 낮잠을 자도록 한다. 4. 처방된 철분제를 복용했는지 확인한다.
5. 고지방 식이로 영양을 공급한다. 정답은 4번. 처방된 철분제를 잘 드셨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22번. 오랫동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요. 1.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 2. 감각 이상으로 인한 괴사. 3. 골격 이상으로 인한 골절. 4. 청각 이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5.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 정답은 5번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누워 계시다가 일어서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죠. 천천히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경우에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23번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체중 줄이기. 2. 계단 오르내리기. 3. 무거운 것 들기. 4. 등산하기. 5. 장거리 걷기. 정답은 1번 체중 줄이기가 되겠습니다.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체중은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과체중이 안 좋다는 거겠죠. 너무 또 빼셔도 안 좋지만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 수영이라든지 평평한 흙길 걷기라든지 맨손 체조 등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계단 오르기 또는 등산하기는요. 골다공증이 되겠죠. 체중 부하 운동이 되겠습니다. 24번 요실금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변기를 대준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4. 항상 기저귀를 채운다. 5. 골반 근육 운동을 한다. 정답은 5번 골반 근육 운동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케겔 운동이죠. 이번에 이동변기를 갖다 대주는 것보다는요. 배뇨 훈련을 하시는 게 좋겠죠. 소변을 참는 연습, 보고 싶지 않아도 가서 소변을 보는 연습, 방광을 비우는 연습을 하셔야겠고 혹시나 야간에는 이동변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실금 증상이 있으면은 급박요가 있죠. 빨리 화장실 가고 싶어서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낙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이동변기를 침대 옆에 갖다 대주시는 건 좋지만 낮에는 배뇨 훈련을 하시는 게 좋죠. 1번 수분 섭취는 제한하시는 게 아니고 하루 2리터 정도를 마셔서 방광의 기능을 유지하셔야겠고 3번의 복부 마사지는 변비죠. 변비 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 4번에 항상 기저귀를 채우지 않습니다.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육 훈련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기저귀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25번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표피가 두꺼워진다. 2. 피부 탄력성이 증가한다. 3. 각질층의 수분 함유량이 증가한다. 4. 모근의 멜라닌 생성세포가 증가한다. 5.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궤양이 생기기 쉽다. 정답은 5번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궤양이 생기기 쉽다가 되겠습니다. 1번의 표피는 얇아지죠. 피부 탄력성도 감소를 하고요. 주름도 생기게 되고 3번의 각질층의 수분 함유량이 감소를 하죠. 5번의 모근의 멜라닌 생성세포가 감소를 하면서 탈색이 되고 흰머리가 나기도 하죠. 26번 장시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 예방으로 옳은 것은 1. 두꺼운 이불을 덮어준다. 2. 피부를 주무르듯이 마사지한다. 3.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운다. 4. 특정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높여둔다. 5. 의자보다는 침대에서 자주 자세를 바꾸어준다. 정답은 3번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번에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시면 신체 부위에 압력이 가기 때문에 좋진 않겠죠. 2번에 피부를 주물러 주시면 압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선형으로 둥글둥글 마사지를 하시거나 손 모양을 공처럼 해서 통통통통 두드려 주시는 거는 괜찮겠죠. 4번에 특정 부위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높여두시면 욕창이 생기기 쉽겠다. 그죠? 안 되고요. 5번에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퇴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노화에 따른 고막 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이 감소되는 질환은 1. 이석증 2. 중이염
3. 노인성 난청. 4. 뇌이염. 5. 이명. 정답은 3번 노인성 난청이 되겠습니다. 우리 감각계에서 배우시는 질환은 딱 세 가지죠. 노인성 난청, 백내장, 녹내장. 그렇죠. 28번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일주일에 한 번 땀을 충분히 흘린다. 2. 장기간 등산 시에는 고혈당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3.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 혈당 조절 후에 운동을 시작한다. 4. 가능하면 공복 상태에서 운동한다. 5. 약물 복용 시 운동은 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는 고혈당이죠. 그런 경우에는요. 바로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혈당 조절을 한 후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혈당의 정상 수치는 공복 시 100이고 100 이하겠죠. 저혈당 수치가 70 이하가 저혈당이지만 300인 대상자가 운동을 하셨을 때 150 정도로 떨어지셔도 저혈당의 수치는 아니지만은 혈당이 갑자기 확 줄어듦으로 인해서 저혈당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 조절을 한 후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지 바로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항상 운동과 식이와 약물은 같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일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아니고 5번 이상 월화수목금 하시고 주말 쉬면 되겠다. 그죠? 이번 장기간 등산 시에는 고혈당에 대한 대비가 아니고 저혈당에 대비를 하셔야겠죠. 사탕이라든지 초콜릿을 가지고 하셔야겠고 고혈당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있을 때 고혈당이 생길 수는 있겠다. 34일 기치르기도 합니다. 4번에 가능하면은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시면 혈당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식후 30분에서 1시간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식후 2시간에서 맥스를 짓거든요. 30분부터 1시간 오르기 시작할 때 운동을 합니다. 5번에 약물 복용 시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운동과 식이와 약물은 같이 병행하셔야겠죠. 29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력 1.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2.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3. 본인 스스로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4.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발견한다. 5.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1번에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아니죠.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되는 게 특징이고요. 우울증과 비교해서 치매 같은 경우는 단기 기억이 먼저 저하되는 특성이 있긴 하죠. 2번에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아니고요. 불안이나 초조 또는 무기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번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고 흔히 발생은 하지만 스스로 자각이 어려워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뭅니다. 4번에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을 쉽게 발견한다 아니죠. 주변 사람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방치되기 쉽습니다. 30번 선망 치료를 위한 비약물 요법 중에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1. 혼자 있게 한다. 2.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이 자주 방문하게 한다. 4. 밤에는 불을 끄고 어둡게 한다. 5.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한다. 정답은 3번. 가족이 자주 방문하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망의 치료 중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망이 있을 때는 진압력이 저하되겠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저하도 되고요. 심하면은 내가 누군지 혼란도 느낄 수 있겠죠. 인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친했던 가족이라든지 친구 같은 소수의 사람이 자주 방문하는 게 좋고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는 더 정체성이 혼란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31번 다음과 같은 전구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요. 두통 및 구토, 시력장애가 발생한다. 일어서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1번 흡인성 폐렴, 2번 알츠하이머병, 3번 뇌졸중, 4번 파킨슨 질환, 5번 치매. 정답은 3번 뇌졸중의 증상이 되겠죠.
32번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최대 심박동시의 80%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한다. 2. 이른 아침이나 밤 시간대에 운동을 한다. 3. 고강도로 시작하여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4. 마무리 운동은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한다. 5. 운동을 모두 마친 후에 휴식 시간을 갖는다. 정답은 4번 마무리 운동은요.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한다가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시면 호흡도 빨라지고 맥박도 쿵쿵쿵쿵 뛰죠. 원래 그 전에 운동 전에 뛰었던 심박동수로 차분하게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최대 심박동수 80%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상태를 보면서 서서히 증가시키는 게 좋겠죠. 무리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른 아침이나 밤 시간대보다는 낮에 하시는 게 좋겠고 3번에 고강도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저강도로 시작해서 호흡곤란이나 협심증, 혈압 변화 등에 유의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운동을 모두 마친 후에 휴식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하는 게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의 제공 과정만 기록한다. 2. 업무 종결 후 한꺼번에 기록한다. 3. 서비스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다. 4.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토대로 기록한다. 5. 중요한 내용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후 기록한다. 정답은 3번 서비스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다가 되겠습니다. 요카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시면 좋겠죠. 이번에 서비스의 제공 과정만 기록하시는 게 아니고 과정과 결과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시고 이번에 업무 종결 후에 한꺼번에 기록하시면은 기억이 날아갈 수 있겠죠. 미루지 않고 그때 신속하게 작성을 합니다. 4번의 주관적인 생각은요. 기록을 하시는 게 좋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기록을 하셔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자가 식사를 많이 드셨다, 소변을 많이 보셨다 보다는 식사 공깃밥 2분의 1, 소변 300cc를 보셨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5번 중요한 내용은 보호자의 동의가 아니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기록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임종 적은 단계는요. 손주가 장가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분노 5. 수용 정답은 3번 타협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죠? 5단계를 구분하시는 건 기본이겠죠. 분, 타, 우수죠. 분노는 아니고 우울, 포기가 2개가 있었네요. 그죠? 5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부분타, 우수 중에서 3단계가 되겠습니다. 35번 임종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 동작을 못하게 억제한다. 2. 큰 소리로 반복 질문을 한다. 3. 손을 잡아 흔들어 깨운다. 4. 대상자를 의식하지 않고 가족과 대화한다.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 정답은 5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가 되겠습니다. 정신기능의 변화, 혼돈이 있을 때는요. 대상자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라고 묻기보다는 내가 누구다라고 밝혀주는 것이 좋겠죠.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보다는 홍길동 어르신, 저는 요양보호사 누구입니다. 라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6번입니다. 대상자를 대할 때 올바른 자세는요. 1.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하지 않는다. 2.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는 서비스만 제공한다. 3. 대상자를 만질 때는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만진다. 4. 낙상 예방을 위해 가급적 휠체어로 이동한다. 5. 부축하거나 도움을 주어 혼자 움직이지 않게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를 만질 때는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만진다가 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잡으시는 게 아니고 손 전체에 손바닥으로 받쳐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1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설명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바꿔서 표현을 다시 말하고 그때마다 최소 3초 이상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는 서비스만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고 듣고 있을 수 있겠죠. 못 들으시는 것 같아도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4번의 낙상 예방을 위해서 가급적 휠체어로 이동한다. 아닙니다. 걸으실 수 있다면은 또는 최소 하루 20분 정도는 일부러 서 있거나 걷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20분만 서 계셔도 돌아가실 때까지 서고 걷는 기능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5번에 부축하거나 도움을 주어 혼자 움직이지 않게 한다. 아닙니다. 느리더라도 가능하다면 부축하지 말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게 하시는 게 잔존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돕는 방법이 되겠지요. 3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제공한다. 2. 턱을 들어 올린 후 식사를 제공한다. 3. 입맛을 돋우기 위해 신맛 나는 음식을 먼저 준다. 4.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을 시킨다. 5. 침상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인 후에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5번. 침상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인 반좌위 자세를 취하게 한 후에 식사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흡인성 폐렴 예방을 위해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1번에 마른 음식을 먼저 제공하시면 기침을 하겠죠. 그래서 국이나 물로 목을 축인 후에 식사를 시작하시고 턱을 들어 올리시면 안 되죠. 고개는 숙이고 턱을 당긴 후에 식사를 제공하셔야겠습니다. 턱을 들고 이마를 들어버리시면 기도 유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음식이 기도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3번에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신맛 나는 음식을 들여버리면 침이 나와서 사례가 들릴 수 있으므로 좋지는 않습니다. 4번에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씀을 시키시면 공기도 들어오고 음식도 들어오면서 같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가시면서 그래서 식사 중에는 말을 시키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8번 연하 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것은요. 1. 탈수 2. 부종 3. 청색증 4. 피부 발적 5. 소양증 정답은 3번 청색증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얼굴 색깔이 시퍼렇게 되는 증상이죠. 기도가 막혀서 질식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식사를 멈추고 보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39번에 식욕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그릇에 많은 양의 음식을 담아 제공한다. 2. 식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식을 드린다. 3. 삼키기 쉽게 모두 갈아서 제공한다. 4. 양념을 강하게 해서 제공한다. 5.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담아 보기 좋게 제공한다. 정답은 5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담아서 색깔도 보기 좋게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 경관 영양 돕기 시 올바른 것은요. 1. 구강 간호는 하지 않아도 된다. 2. 재채기를 해서 비위관이 밀려 나왔을 경우 신속히 밀어넣는다. 3. 영양액을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4. 비위관에 역류되면 상체를 더 높여준다. 5. 영양 주머니에 영양액을 가득 채운다. 정답은 3번. 영양액은 1분에 50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주입하시게 되면 설사나 심하면 탈수가 될 수 있겠죠. 1번에 구강 간호는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경우에 코줄로 드시는 경우에 입으로 물도 드시지 않겠죠. 약도 가루로 내서 물에 섞어서 코줄로 드시거든요. 그래서 입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입안 건조와 갈증 예방을 위해서 입안을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도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재채기를 하시면은 비유관이 쫙 밀려 나오겠죠. 비유관이 밀려 나왔을 경우는 신속히 밀어 넣으시면은 위험할 수 있겠죠. 잘못해서 식도가 아니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위관 삽입도 안 되고 제거도 안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4번에 비위관이 역류가 됐다고는 대상자가 구토를 하신 거죠. 그때는 상체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잠그고 보고를 해주셔야겠고요. 5번에 영양주머니에 영양액을 가득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처방된 양만큼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대상자의 약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삼키기 어려운 알약은 가려서 먹인다. 2. 약을 먹인 후 물을 한 모금 마신다. 3. 알약이 많은 경우에도 한 번에 먹인다. 4. 남은 알약은 다른 병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5.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정답은 5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직접 입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삼키기 어렵다고 해서 갈아서 드시면 안 되죠. 쪼개거나 갈아서 드시면 안 되고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해서 지시에 따라주시면 되고 약을 변경해야겠죠. 파우더가 되는 약이 있고 쪼개도 되는 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약을 먹이기 위해 물을 한 모금 마신다 아닙니다. 삼키기 쉽고 위장관 흡수를 돕기 위해서 물은 충분히 한 컵 정도 들여주시는 게 좋겠죠. 3번에 알약이 많을 경우에도 한 번에 먹인다 아니죠. 2, 3회 나누어서 투약을 하셔라. 4번에 남은 알약은 다른 병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아닙니다.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42번. 안 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처음 나오는 것은 겉으로 닦아버린다. 2. 각막에 대고 직접 따놓는다. 3. 약을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4.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손으로 밀어넣는다. 5.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짜넣는다. 정답은 1번. 처음 나오는 것은 겉으로 닦아버린다가 되겠습니다. 외부 공기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 각막에 직접 대고 짜넣으시면 눈을 찌를 위험이 있겠죠. 하부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짜넣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약을 넣은 후에는 눈을 감고 흡수가 되기 위해서 안구를 움직여 주시는 게 좋겠고요. 4번에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성으로 밀어 넣으시는 게 아니고 닦아내 주셔야겠죠. 5번에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아니고요. 항상 방향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넣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침대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가 휠체어를 이용해서 화장실에 가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비된 쪽에 30에서 45도 각도로 휠체어를 놓는다. 2. 침대에 앉힌 후 휠체어를 가져온다. 3. 휠체어에 앉을 때 앉기 편하게 잠금 장치를 풀어둔다. 4. 침대에 일으켜 앉았을 때 어지러움을 호소하는지 살핀다. 5. 옷을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정답은 4번. 침대에 일으켜 앉았을 때 어지러움을 호소하는지 살핀다가 되겠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앉으시면은 또 기립성 저락 같은 증세가 나타나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겠죠. 천천히 이동하시는 게 좋고 1번에 마비된 쪽이 아니고 건강한 쪽에 30에서 45도 휠체어를 놔두셔야겠고 이번에 침대에 앉은 후에 휠체어를 가지러 가셨다. 낙상은 한순간이죠. 그 사이에 침대에서 쿵 낙상할 위험이 있으므로 휠체어를 가져온 후에 준비를 하시고 침대에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휠체어에 앉을 때 앉기 편하시게 잠금 장치를 풀어놓는다 아닙니다. 잠금 장치는 잠가 두셔야 되고 이동할 때 빼고는 보관할 때까지도 잠금 장치는 잠가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전을 위해서. 44번 침상에서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한다. 2. 이동 변기 높이와 침대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3. 피부에 좋지 않으므로 방수포는 깔지 않는다. 4.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기에 물을 넣는다. 5번 심리적 안전을 위해서 주변을 가능한 조용히 한다. 정답은 1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한다가 되겠습니다. 혹시 변기 끝에 오도록 한다 하면은 오답이 되겠고요. 2번 이동 변기 높이와 침대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문장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지금 침상에서 배설하시기 때문에 간이 변기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동식 변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3번에 피부에 좋지 않으므로 방수포, 고무포는 깔지 않는다. 침상에서 방수포를 깔아주셔야 시트 전체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4번에 배설 시에 소리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변기에 물을 넣는 것이 아니고
휴지를 깔거나 TV나 음악을 틀어주거나 또는 회음부 앞부분에 휴지를 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조용하게 하시면은 더 소변 보기가 힘드시겠죠. 강의변기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소변을 보실 때 튀면서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5번 대상자가 초기 실금 증상을 보일 때 기저귀를 바로 채우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1. 수치스러워하기 때문에 2. 기저귀 교체가 번거롭기 때문에 3. 욕창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4. 기저귀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5. 기저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답은 5번 기저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가 되겠습니다. 욕창 우려도 있고 기저귀 비용도 부담스럽고 수치감도 있겠지만요. 문제를 잘 보시면 초기 실금 증상을 보일 때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 이유겠죠. 그 이유가 그렇죠. 습관이 들기 때문이죠. 계속 기저귀에 봐버리면서 치매 증상이나 와상 상태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죠. 배뇨 훈련을 하셔야겠죠. 46번 위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위치로 옳은 것은 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아랫배보다 다시 말해서 방광보다 낮게 위치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2번을 보시면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방광보다 높아서 안 되고 3번도 폴대를 메고 계시는데 아랫배보다 높아서 안 되고요. 4번도 바닥에 누워 계시니까는 옆에 그냥 흘러내려 있죠. 안 됩니다. 5번에 서 계시는데 방광보다 높게 손에 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겠죠. 47번 시계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닦을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아래쪽 잇몸과 2. 윗니와 잇몸, 입천장, 혀, 볼 안쪽 2. 아래쪽 잇몸과 2. 윗니와 잇몸, 혀, 입천장, 볼 안쪽 3. 윗니와 잇몸, 아래쪽 잇몸과 2. 혀, 입천장, 볼 안쪽 4. 윗니와 잇몸, 아래쪽 잇몸과 2. 볼 안쪽, 혀, 입천장 5. 윗니와 잇몸, 아래쪽 잇몸과 2. 입천장, 혀, 볼 안쪽 정답은 5번 윗니와 잇몸, 아래쪽 잇몸과 2. 입천장, 혀, 볼 안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위, 아래, 볼 하시면 되겠죠. 윗니의 잇몸, 위, 아래쪽 잇몸과 위, 아래, 입천장, 위, 혀, 아래, 그다음 볼. 기억합시다. 48번 우치를 적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부분 우치는 엄지와 검지로 클래스프를 끌어올려 빼낸다. 2. 우치를 뺄 때 윗니부터 뺀다. 4. 우치는 뜨거운 물에 씻는다. 4. 우치는 건조하게 보관한다. 5. 우치를 착용한 채 잔다. 답은 2번에 우치를 뺄 때 윗니부터 뺀다가 되겠습니다. 항상 끼울 때도 뺄 때도 윗니부터 빼주시면 되고요. 1번의 부분 우치는 엄지, 검지가 아니고 손톱으로 클라스프를 끌어올려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스프는 부분 우치를 고정하는 장치가 되겠죠. 3번의 우치는 뜨거운 물에 하시면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치 세정제나 아니면 미지근한 물에 보관을 해서 세척을 해주셔야겠고 4번의 우치는 건조하게 보관하시면 변형이 되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도록 물에 가득 담아서 뚜껑을 담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우치를 착용한 채 주무시면 안 되겠죠. 잇몸 압박 방지를 위해서 자기 전에 우치는 빼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49번 눈에 염증 있는 대상자의 세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깨끗한 수건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눈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 닦지 않고 관찰한다. 3. 염증이 있는 눈부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4.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5. 눈곱이 많이 끼었을 경우 눈곱이 있는 쪽부터 닦는다. 정답은 4번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어가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1번에 깨끗한 수건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아닙니다.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눈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관찰하시기보다는 보고를 해주셔야 만약 처방을 받든 연고를 처방받든 하시겠죠. 3번에 염증이 있는 눈부터 닦아주시면은 반대쪽에 눈이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양쪽 눈이 있으면은 눈의 왼쪽 눈에 오염이 있다 대상자에 그러면은 오른쪽부터 닦아주시고 괜찮은 그 염증이 있는 부분을 나중에 닦아주셔야겠죠. 그래야지 그 없는 거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염증이 없는 눈부터 닦아주시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눈곱이 많이 끼었을 경우는 눈곱이
자, 없는 쪽부터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편마비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용성 비누를 사용한다. 2. 가슴부터 물이 닿도록 한다. 3. 몸이 피로함을 느낄 때 목욕을 한다. 4.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전적으로 도와준다. 5.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같게 한다. 정답은 5번 욕조 턱의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는 같도록 해주시는 게 낙상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지용성 비누보다는요, 건성용 비누를 사용하셔야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겠죠. 이번에 가슴부터 아니죠. 신장에서 먼 말초, 발끝부터 물을 묻혀서 온도를 느껴보게 하시는 게 좋고, 3번에 필요할 때 목욕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필요하지 않을 때 컨디션을 보시면서 목욕을 하셔야겠고, 식사 직전이나 직후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번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도와준다. 무조건 틀린 답이죠.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해서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립심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51번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없는 옷을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왼팔, 머리, 수액병,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옷 입히기 원칙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입막, 복건입니다. 지금 입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옷을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힌다. 그죠? 두 번째 원칙은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난다 되겠습니다. 마비 쪽부터 들어갔으면은 마지막은 건강한 팔이 나오겠죠. 세 번째는 수액은요, 항상 건강한 팔에 맞지 마비된 쪽에 맞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합니다. 입히는 순서니까 입마저 마비된 쪽부터 들어가시고, 두 번째 원칙은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난다.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그죠? 중간에 머리, 목티인가 봐요. 그죠? 머리가 들어가고 수액병이 들어가시는데 순서를 고민하셨겠죠? 세 번째 원칙, 수액은 항상 건강한 팔에 맞는다. 그래서 수액병과 건강한 팔은 항상 붙어 다녀야 됩니다.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올린다. 2. 허리의 회전을 이용해서 옮긴다. 3.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올린다. 5.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정답은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하체 중심을 두고 들어올리셔야겠죠. 1번에 멀리해서 들어올리시면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2번에 허리의 회전을 이용해서 허리를 움직여서 이동하시면은 삐끗할 수 있겠죠. 항상 발을 움직여서 콤파스처럼 발을 축으로 해서 옮기셔야겠고 3번에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리시면은 허리가 뚝 할 수 있겠죠. 항상 굽혀진 무릎을 펴시면서 스프링처럼 들어올리면서 하시면 되겠고 5번에 다리를 모아주시면은 지지면이 좁아지겠죠. 다리를 적당히 벌려서 지지면을 넓혀서 들어올리시면은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53번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려고 한다. 옆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지지해야 할 부분은요. 1. 어깨와 엉덩이 2. 목과 어깨 3. 어깨와 허리 4. 허리와 엉덩이 5. 양쪽 팔 정답은 1번 어깨와 엉덩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세워주시면 되겠죠. 54번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상 목욕을 하기 위해서 침대 모서리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반신과 하반신을 동시에 이동시킨다. 2. 요양봉사는 이동하려는 반대쪽에 선다. 3. 대상자의 두 팔을 머리 위쪽으로 올려 난간을 잡게 한다. 4. 침상 양편에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이동시킨다. 5. 하반신을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넣고 이동시킨다. 정답 5번에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넣고 이동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체, 하체 동시에 이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체 먼저 이동하시죠. 그래서 목 겨드랑이 넣고 허리 지지하셔가지고 상체.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 또는 둔부에 손을 넣고 하반신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봅시다.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양쪽 팔을 잡고 일으켜 앉힌다.
2.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힌 후 앉힌다. 3.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에 선다. 4. 양쪽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린 후 앉힌다. 5. 마비된 손을 짚고 일어나게 한다. 답은 2번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힌 후 앉힌다가 되겠습니다. 일단 판마비 대상자를 이렇게 앉힐 때는 살짝 옆으로 한 상태에서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나시면 되는데요. 그 같은 말로 마비축이 위로 오게 눕힌 후에 앉힌다가 되겠죠.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왼쪽 팔로 집었기 때문에 오른쪽이 마비세요. 그래서 왼쪽 팔로 짚고 일어나기 위해서 마비축이 오른쪽이 위로 가게 돌려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앉으셔야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겠죠. 다음번에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에 서시면 안 되고 건강한 쪽에 쓰셔야 일어났을 때 마주보고 일으킬 수 있겠죠. 이분은 오른쪽이 마비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왼쪽에 섰습니다. 5번에 당연히 마비된 손이 아니고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지하는 부위는 어깨와 등, 엉덩이 쪽이 되겠습니다. 56번 휠체어로 문턱을 내려올 때 올바른 방법은요. 1. 휠체어 뒤를 발로 눌러 앞바퀴를 들어 내려간다. 2. 뒷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뒤로 내려간다. 3. 앞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으로 밀며 내려간다. 4. 뒷바퀴를 내려놓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뒤로 뺀다. 5. 앞으로 밀며 반동을 이용하여 내려간다. 정답은 4번. 뒷바퀴, 큰 바퀴를 내려놓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뒤로 빼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문턱이 있기 때문에 뒤로 돌려서 내려오고 있고요. 작은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려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턱, 티읕이 들어가는 거 있죠. 항상 앞바퀴를 올려주시죠. 문턱, 내려갈 때 문턱, 올라갈 때 울퉁, 불퉁한 길을 할 때 티읕이 들어있으면은 앞바퀴를 올리는 원칙. 그리고 항상 내려오실 때는 뒤로 내려오신다는 거. 문턱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뒤를 돌려서 거꾸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5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 지팡이 사용 순서는요. F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가, 다, 나가 되겠습니다. 그죠? 순서가 이렇게 적어서 편할까요? 그죠? 왜냐면 처음부터 하실 때 이렇게 벌써 그냥 보기를 보지 마시고 밑에서 적어보시는 게 좋겠죠. 차분하게 오지, 건마. 왜냐면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그죠? 오른쪽이 편마비라고 하니까 지팡이는 왼쪽에 드셔야겠죠.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에서 마비가 오른쪽이죠. 건강한 다리는 왼쪽, 지팡이는 항상 먼저 갑니다. 그럼 지팡이부터 찾으시면요. 그렇죠. 1번이다. 그죠? 지팡이 먼저 짚고 건강한 다리 가시니까는 건강한 쪽이 왼쪽이죠. 왜냐하면 지팡이를 왼쪽에 들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비된 자리까지만 올라오시면 되겠네요. 오지, 엄마 답은 2번이었습니다. 58번 휠체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각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풀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일단 오른쪽이 마비라고 하니까 그죠? 원칙을 보시면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잡아야 되고 휠체어도 건강한 쪽에 위치를 해야 되겠고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을 지지를 해주겠죠. 일단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왼손으로 잡고 있는 그림을 찾으셔야겠다. 그죠? 1번에 왼손으로 잡고 있어요. 그죠? 휠체어에서 침대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도 잘 돼 있죠. 건강한 쪽으로 잘 짚었어요. 이번에 바닥에서 이제 휠체어로 가신다고 합니다. 올라가셔야겠죠. 건강한 왼손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오른손 잡고 있어서 들리죠. 3번은 휠체어에서 침대로 가신다고 합니다. 왼손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오른손으로 잡고 있어서 안 돼요. 왼손으로 잡고 그리고 이분 자체가 오른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4번에 침대에서 휠체어로 가신다고 합니다. 왼손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왼손으로 잘 잡으셨네요. 근데 틀린 이유는 휠체어 위치가 건강한 왼쪽에 있으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갖다 대서 틀렸죠. 그래서 건강한 왼손으로 집으시고 건강한 쪽에 갖다 대주셔야지 옮겨 앉을 수 있겠죠. 항상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5번에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오실 때는요. 건강 왼손으로 짚으셔야 되는데 오른손 짚어서 틀렸죠.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가 있기 때문에 건강 왼팔을 이용해서 휠체어에서 내려오시면 되겠고 위험보상은 옆에서 가슴과 몸통을 지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대상자의 배설물 처리 시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적인 방법은요. 1. 장갑을 착용했을 때에는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2. 손을 씻을 때에는 종이 수건보다 천수건을 이용한다. 3. 혈액이 묻은 세탁물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4. 오염된 의류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 배출한다. 5. 분기물에 오염된 세탁은 세척하여 사용한다. 답은 3번입니다. 혈액이 묻은 세탁물은요. 찬물로 먼저 닦아주시고 더운 물로 헹궈주시면 되겠죠. 1번에 장갑을 착용했을 때에는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착용했더라도 손을 씻어주셔야 되겠고 2번에 손을 닦을 때에는 종이수건보다 천수건 아니겠죠. 종이타올로 닦아주시는 거 버리는 게 좋겠고 4번에 오염된 의류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 하시면 안 되겠고 격리 장소가 있다면 따로 배출해 주시는 게 좋겠죠. 5번에 분비물이 오염된 장갑을 세척해서 사용한다 아니겠죠. 일회용 장갑은 오염됐기 때문에 정해진 곳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수동 침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침대 가까이 둔다. 2. 바퀴의 잠금 장치는 항상 열린 상태로 둔다. 3. 대상자가 내려오기 쉽도록 침대 난간을 항상 내려놓는다. 4. 등판, 다리판, 작동 손잡이는 신속하게 작동한다. 5. 안전을 위해 잠금 장치 후 이동한다. 정답은 1번.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침대 가까이 둔다가 되겠습니다. 콜베이라든지 전화기도 가까이 두시면 좋겠죠. 2번에 바퀴의 잠금 장치는 항상 잠가 두셔야겠고요. 3번에 대상자가 내려오기 쉽도록 침대 난간을 내려놓으시면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올려두셔야겠고 4번에 등판, 다리판, 작동 손잡이는요. 이름이 크랭크 손잡이라고 하죠. 신속하게 작동하는 것이고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고 안전을 위해서 잠금장치 한 후에 이동하시면 고장이 나겠죠. 이동을 하실 때는 잠금장치를 열고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대상자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넉넉한 신발을 신게 한다. 2. 잠들며 야간 조명을 모두 끈다. 3. 침대 높이를 최대한 올려준다. 4. 가급적 계단으로 이동하게 한다. 5.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수용하라 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수용하라 하게 한다 되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시다가 넘어질 위험이 크니까요. 그죠? 1번에 넉넉한 신발을 신게 한다. 발이 240 사이즈신데 300 사이즈 신으셨어요. 걸려 넘어지시겠죠?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으시고 2번에 잠들면 야간 조명을 모두 끈다. 아닙니다. 조명은 켜두시는 게 좋겠고 화장실 불도 켜두시는 게 좋겠죠. 3번에 침대 높이를 최대한 올려준다. 낮추시는 게 좋겠죠. 일반 침대보다 대상자 침대는 좀 낮은 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병원에 가시면. 4번에 가급적 계단으로 이동한다. 넘어지실 위험이 있어요.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시는 게 낙상 예방에는 좋겠죠. 화재일 때는 계단, 낙상일 때는 엘리베이터. 그렇죠. 6번의 질환에 따라 섭취해야 할 음식으로 옳은 것은 1. 당뇨병, 꿀, 찐감자. 2. 고혈압, 장아찌, 곱창전골. 3. 골다공증, 미역, 두부. 4. 만성 신부전, 많은 양의 물. 5. 변비, 과일 통조림. 정답은 3번 골다공증 대상자 미역과 두부가 칼슘이 많아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유라든지 요구르트, 치즈, 멸치, 배고프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미역과 두부도 칼슘이 많으니까는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1번에 당뇨병 대상자 꿀은요. 저혈당이 있을 때 드실 수 있지만 단당류보다는 복합당질을 섭취하셔야겠고 찐감자 같은 경우는 혈당 지수가 85나 됩니다. 100이 포도당이어서 혈당을 빠르게 높인다면 그만큼 혈당이 빨리 올라가니까 좋지 않겠죠.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좋지 않고요. 2번 고혈압 대상자 짠 음식 드시면 안 되겠죠. 또는 기름진 거, 소금, 동물성 지방 줄이기. 4번에 만성 신부전 대상자 콩팥병이 있으시니까 많은 양의 물을 드시면 배설을 못해서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수분 섭취는 제한합니다. 5번에 변비 대상자가 과일 통조림보다는
생과일이 좋겠죠. 왜 귤 같은 데 보시면은 하얀색 심지 같은 게 다 식이섬유잖아. 그죠? 질긴 것들. 과일 통조림은 맹글맹글맹글 하면서 정말 당만 있어요. 당에 쩔어서 그죠? 그것보다는 생과일이 좋겠죠. 그죠? 식이섬유. 고자녀 식이 섭취를 하셔야 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63번 주방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장실 문을 자주 열어놓아 냄새를 제거한다. 2. 씻은 식기는 행주로 닦아 엎어놓는다. 3. 소독제 원액을 싱크대 배수구에 부어 악취를 없앤다. 4. 싱크대 곰팡이는 주방용 세제로 닦는다. 5. 기름기가 많이 묻은 밀폐 용기는 녹차 티백이나 쌀뜨물에 닦는다. 정답은 5번 기름기 많은 밀폐 용기는요. 녹차 티백이나 쌀뜨물에 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냉장실 문을 열어놓아서 냄새를 제거하는 것보다는요. 탈취제를 쓰셔야겠죠. 숯이나 빵 조각이라든지 커피가 수분을 흡수하잖아. 그죠? 녹차 티백을 놓아두시면서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울 수 있고요. 이번에 씻은 식기는 행주로 닦아주시면 세균이 달라붙을 수 있겠죠. 어긋나게 그냥 엎어 놓으시면 되겠고 3번에 소독제 락스 원액을 싱크대 배수구에 부어 놓는다. 아닙니다. 소다와 식초 정도도 충분하죠. 베이킹 소다 많이 사용하시죠. 식초도 우리 과일 씻을 때 사용하시기도 하니까 그죠. 소독제 대신에 소다 식초 하시면 굉장히 좋죠. 4번에 싱크대 곰팡이는 알코올을 부려야겠죠. 주방용 세제 퐁퐁이 아니고요. 네. 64번 대상자가 옷 입기를 거부할 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 저한테 불만이 많으신가 봐요. 2. 왜 옷을 안 입으세요? 3.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시니 제가 힘드네요. 4. 옷을 입지 않으시면 외출하지 않을 거예요. 5.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답은 3번이죠.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시니까 제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I 메시지 나전달법이 되겠죠. 주어를 상대방으로 해서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까 제가 힘드네요 라고 나를 주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비난하시면 안 되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되 원하는 바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죠. 옷을 갈아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탓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힘드니까는 입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걱정이 되니까는 입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6번에 말버타기에서 밑줄진 부분에 해당하는 대화 내용은요. 대상자가 영감이 돌아가신 후에는 도둑이 들까 겁도 늘 문단속을 해주었거든. 점점점. 요양보호사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셨네요. 라고 하셨어요. 1. 감정 공감. 2. 적극적 청취. 3. 정보의 제공. 4. 증상 완화 보조. 5. 존중과 관심. 답은 1번 감정 공감이 되겠습니다. 영감이 지금 돌아가셨나봐요. 그죠? 얼마나 자상하셨으면 매일매일 문단속을 해주셨나 보다. 그죠?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셨나봐요.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그죠? 감정 공감이 되겠습니다. 4번의 증상 완화 보조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증상이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이 있으셔서 그럴 때는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 방법.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 드릴게요. 이런 거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66번의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2.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넨다. 3.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4.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5. 보행 시에는 대상자의 바로 뒤에 서서 돕는다. 정답은 2번. 대상자를 만나면 눈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손을 잡는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셔야 놀라지 않으시겠죠. 1번에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얘기하시면은 안 되겠죠. 정면에서 보시면서 눈이 안 보이시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씀해 주셔야겠고 그죠. 입을 크게 벌리는 건 난청 대상자고 지금은 눈이 안 보이시니까 정면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잘 들리겠다. 그죠? 3번에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설명하시면 안 되겠죠. 대상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하셔야지 마주보고 있으니까는 내 기준으로 오른쪽 해버리면은 대상자는 왼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저쪽 하시면은 안 되고 대상자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4번에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해서 대화하시는 거는 귀가 안 들리시는 난청이라면 괜찮겠지만 지금은 눈이 안 보이시니까는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5번에 보행 시에는 바로 뒤에 서서 걸으시면은 대상자를 따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눈이 안 보이시니까 반보 정도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대상자의 팔을 약간
끄는 자세도 괜찮습니다. 그죠? 넘어지시기 전에 내가 앞에서 이끌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60번. 대상자의 신진, 대상 촉진에 도움이 되는 산책이 해당하는 여가 활동 유형은요. 1. 자기개발 활동. 2. 사교 오락 활동. 3. 가족 중심 활동. 4. 운동 활동. 5. 조일 활동. 정답은 4번 운동 활동이 되겠습니다. 체조나 산책에 포함이 되겠고요. 1번과 5번 잘 보셔야겠죠. 1번의 자기 개발 활동은요. 책 읽기라든지 독서 교실, 서예 교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장구를 배워보시는 건 어때요? 등등이 되겠고요. 소일 활동은요. 텃밭 야채 가꾸기라든지 신문 보기, TV 시청, 종이 접기도 소일 활동이 됩니다. 퍼즐 놀이도 소일 활동이네요. 68번의 취미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돕는 방법은요. 1. 식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2.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금식시킨다. 3. 모든 음식을 섞어서 갈아준다. 4. 직접 식사를 준비하게 한다. 5. 약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정답 5번.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건 아니신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입안에 상처가 있는데 말씀을 못하셔가지고 식사를 안 드시는 건가? 틀니가 맞지 않는 건가? 수저 사용법을 잊어버리신 건가? 시력이 떨어지셔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표현을 못하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서 체중이 감소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요. 1. 식사량을 평소보다 2배 제공한다. 2. 걸쭉한 액체 음식을 준다. 3. 고지방의 음식을 준다. 4. 의료진에게 알리고 원인을 파악한다. 5. 큰 그릇에 한꺼번에 담아 제공한다. 정답은 체중이 감소되었을 때 의료진에게 알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주셔야겠죠. 이번에 걸쭉한 액체 음식을 주시거나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는요. 이유를 파악했는데 체중 감소 이유가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걸쭉한 액체 음식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70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벨트나 단추가 있는 옷을 입힌다. 2. 변기를 차갑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3. 낮에는 가능한 기저귀를 채워둔다. 4. 오랜 시간 변기에 앉혀 배변을 유도한다. 5. 손동작으로 보여주어서 스스로 뒷처리하도록 돕는다. 정답 5번 시범을 보여준다 하겠죠. 손 동작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여주셔가지고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벨트나 단추는 좀 힘드시겠죠. 고무줄 바지가 입고 벗기 편하겠고요. 2번에 변기는 당연히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하게 해주셔야 변이를 자극할 수 있겠죠. 괄약근이 이완이 되면서 그죠. 3번에 낮에는 가능한 기저귀를 채워주시는 것보다는 배변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기저귀를 채워주시되 초기부터 기저귀를 채우시거나 무조건 낮에 그냥 기저귀를 채워버리시면은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4번에 오랜 시간 변기에 앉혀 유도한다는 아니겠죠. 뭐 변이가 있을 때 바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71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요. 1.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2. 산책로를 매일 바꾸어 걷게 한다. 3. 숨쉬기 힘들어하면 쉬었다가 운동한다. 4.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며 운동한다. 5. 심장병 대상자에게는 계단 오르내리기를 시킨다. 정답은 1번이죠.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가 되겠고요. 이번에 산책로를 매일 바꾸어서 걷게 하시면 새로운 환경을 볼 수 있겠죠.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길, 익숙한 길이 좋습니다. 3번에 숨을 쉬기 힘들어 하시면 당연히 쉬었다가 운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가 보고를 해주셔야겠고요. 4번에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시면 무리가 될 수 있겠죠. 천천히 움직여주시고 심장병 대상자에게는 계단 오르내리기를 시킨다. 아니죠. 심부전 대상자는 계단 오르내릴 때도 숨이 차서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검진을 받고 운동이 가능한가를 확인하셔야겠죠. 72번 치매 대상자가 수면장애를 보일 때 돕는 방법은요. 1. 낮에 산책과 같은 운동을 하도록 돕는다. 2.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3. 저녁에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4. 잠에서 깨어 외출하려고 하면 혼자 두어 쉬게 한다. 5.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답은 1번. 낮에 산책과 같은 운동을 하도록 해서 밤에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에는 낮잠을 재워주시면 더 안 주무시겠죠. 말을 걸어 자극을 주어서 밤에 잘 주무시도록 도와주시고, 저녁에 따뜻한 차는 좋지만 홍차를 들여버리시면 카페인 때문에 못 주무시겠죠. 4번 잠에서 깨어나서 외출하려고 하시면은 혼자 두시면 위험할 수 있겠죠. 같이 함께 걸어주시는 게 좋고, 실내 온도는 서늘하기보다는 그냥 적정 실내 온도가 좋겠습니다. 13번 영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문을 자꾸 두드리며 집에 가야 한다고 나가려고 한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아드님이 곧 올 거예요. 2. 여기가 집인데 어디로 가시려고 하세요. 3. 진정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4. 계속 그러시면 방에 가둘 거예요. 5. 저랑 같이 좋아하시는 화투 칠까요? 정답 5번. 저랑 같이 좋아하시는 화투 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적 행동을 하실 때 관심을 돌려주시는 게 좋겠죠. 문을 자꾸 두드리고 집에 가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하시나 봐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손뼉을 친다든지 노래를 부르신다든지 그죠? 좋아하는 놀이를 하신다든지 그죠? 74번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누가 밥에 독약을 탔다고 하시며 먹지 않으려고 한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왜 독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경찰서에 신고를 할까요? 3.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자꾸 그러시면 밥 안 드릴 거예요.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해 드세요. 그렇죠. 지금 독약을 탔다고 말씀하시면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5번에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기미상궁이다. 그죠? 같이 드세요 하시면서 불안을 좀 감소시키면서 식사를 도울 수 있겠습니다. 7번 시설에서 치매 대상자가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대상자를 가리키며 저 옆에 내는 참 뻔뻔스러워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 라고 말하실 때 요양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은요. 1. 못 들은 척하면서 반응하지 않는다. 2. 다른 대상자에게 귓속말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3.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확인한다. 4.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 5. 월세 납입 증명서를 임의로 만들어 보인다. 정답은 4번.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신데 지금 남의 집에 들어 살면서 라고 말하시면서 월세를 안 낸다. 본인 집이다 라고 착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셔가지고 현실감을 유지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지를 좀 시켜주셔야겠다. 그죠? 특히 이번처럼 귓속말로 하시면은 대상자가 더 내 얘기를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귓속말을 하시면 안 되겠다. 그죠? 76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노인과 마주칠 때마다 화를 내며 말싸움을 할 때 돕는 방법은요. 1. 단호한 어조로 제시한다. 2. 싸울 때마다 사과하게 한다. 3.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 퇴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5. 방을 바꾸어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한다. 그렇죠. 방을 바꾸어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방을 쓰는 노인과 마주칠 때마다 이유 없이 화를 내시는데요. 파괴적 행동이죠. 그래서 파괴적 행동 사건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그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시면 되겠죠. 지금처럼 같은 대상자만 보면 침을 뱉거나 화를 내신다. 그러면 떼어놓으시면은 그 유발하는 사건 자체가 생기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7, 8번 치매 말기 대상자의 의사소통 문제로 괄호 안에 들어가 말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식사를 하셨어요? 라고 하셨을 때 치매 대상자의 대답은요. 1. 벌써 식사 시간이야? 2. 배고파 죽겠어. 3. 네가 밥을 먹었던가? 4. 식사는 하셨어요? 5. 모르겠어. 언제 먹었는지. 정답은 4번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말을 하시면서 똑같이 말을 따라 하셨죠. 그래서 치매 말기 대상자 같은 경우는요. 심하면은 말을 안 하는 무언증이 생길 수 있고요.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특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7, 9번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졌다. 의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은요. 1. 물을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2. 등을 두드려 구토를 시킨다. 3. 토사물을 모두 닦아서 버린다. 4. 찬 물수건으로 얼굴과 팔다리를 닦아준다. 5. 먹고 남은 약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먹고 남은 약병을 챙겨서 병원에 가셔야 약을 드신 거의 종류에 따라서 처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해독제가. 이번에 물을 먹여 의식을 지금 의식이 없으신데 물을 먹이시면 안 되겠죠. 약물을 희석한다 아니고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거를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등을 두드려 구토를 시킨다 아닙니다. 무조건 구토하시면 안 되고 쌀병수에 구토를 하라는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하시면 안 되겠죠. 식도 손상을 더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에 토사물을 모두 닦아서 버린다 아닙니다. 토사물을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두시는 게 좋겠고요. 4번에 찬 물수건으로 얼굴 팔다리를 닦아준다. 빨리 병원에 가셔야겠죠. 80번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옳은 방법은요. 1. 30회 가슴 압박 후에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2. 숨을 불어넣은 후 입과 코를 막아 공기 유출을 막는다. 3. 3cm 눌릴 정도로 가슴 압박을 한다. 4. 흉부 압박은 1분당 성인 맥박수와 동일한 속도로 한다. 5. 인공호흡 시 복부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한다. 정답은 1번 30회 가슴 압박과 2회 인공호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0대 1호. 이번에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요. 입과 코를 떼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셔야겠고 3번에 5cm겠죠. 깊고 강하게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겠고 4번에 흉부 압박은요. 1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 해주셔야겠습니다. 5번에 인공호흡 시 복부가 부풀어 오르면은 위에 약물이 역류될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이 오를 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